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요소는 컨트랙트라는 부분입니다.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 메토스타일 애플리케이션은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격리가 되어 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프로세싱이나 데이터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컨트랙트, 참 메뉴를 이용해서 컨트랙트를 연결을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메트로 스타일이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사진 촬영 앱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겠죠. 그래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그걸 사용하다 보면은 사진을 편집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 앱을 개발한 사람한테 사진 편집 기능을 또 넣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애플리케이션끼리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사진 앱에서 편집 기능 넣고 나중에 업로드 기능 넣고 소셜 기능 넣고 사진 앱이 점점 동체가 커질 텐데요. 이 컨트랙트 기능을 이용하면 사진 촬영 앱과 사진 편집 앱, 사진 소셜 앱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각각이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도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컨트랙트는 크게 서치, 쉐어, 세팅, 플레이투, 앱투앱 피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치 기능인데요. 제가 사진 앱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오른쪽에서 서치 포토를 하면 사진에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그 관련된 사진들이 나오는 형태로 이 서치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겠죠. 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진을 보다가 쉐어를 하게 되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소셜 앱으로 바로 전달한다든지, 파일 피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데모를 잠깐 보셨겠지만 로컬에 있는 파일이나 아니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파일들도 선택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기능이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똑같은 화면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기능인데요. 이 디바이스 참 같은 경우에는 PC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나 아니면은 어떤 모니터나 이런 데로 컨텐츠를 쉽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하려면 개발자가 관련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컨트랙트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고, 사진앱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로 바로 연결해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다른 TV나 모니터 같은 그런 데로 전송을 해서 본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 동영상 같은 것들도 보다가 플레이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디바이스로 보내서 재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이 디바이스 참을 통해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팅, 설정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오른쪽에 있는 세팅 메뉴를 이용함으로써 일관된 어떤 설정 경험을 제공을 하는 거죠. 설정 메뉴가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서치 쉐어랑 같이 나오는 이 참 메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깔끔한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랙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한 분 더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프리랜서 개발자 박문찬님은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윈도우즈 8 앱을 만들어서 자기 블로그에 공개를 하신 분이에요. 원래는 윈도우즈 스마트폰에서 코리아 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지금 교통 카테고리에서 3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앱 개발자신데요. 그 앱을 윈도우즈 8으로 코팅을 해서 만드신 게 있어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문찬 개발자님 나와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윈도우즈 폰 앱을 히트시키고 다시 윈도우즈 8으로 영역을 확장하시게 되셨는데, 이 윈도우즈 8 앱을 개발하시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 노후 준비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그런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위 10%의 개발자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버라이트하고 윈도우 폰 앱을 개발한 후에 이제 윈도우 8 앱까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넓히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실버라이트나 윈도우 폰 앱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재물 베이스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C샵과 재물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뭐, 코팅하거나 그런 경험이 뭐 기존에 있던 코드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거의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MVVM 패턴을 이용을 하시면서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뭐 거의 거저먹기 정도로 코딩 안 합니다. 네, 충격적인 말이 많이 나오네요. 14초도 이게 거저먹기. 네. 그러면 그 만드신 그 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윈도우즈 폰에 있는 버스 애플리케이션을 잠깐 볼 텐데요. 이제 윈도우즈 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잠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통 분야에서 3위를 하고 있는 앱이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좀 떨어졌나요? 네. 안타깝네요. 좀 다운 좀 많이 받아주십시오. 네, 오늘 행사를 이후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제 앱을 시작을 하시면 일단 메뉴가 쭉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개의 큰 메뉴가 보이고요. 검색 있고, 뭐 즐겨찾기 있고, 최근 검색 있고, 이건 이제 파노라마 앱으로 만들어 놓은 파노라마 스타일로 일단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검색을 눌러서 일단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종류상 명을 치세요. 정류소 명칭을 치면은 정류소 명칭이 이제 리스트가 뜨고요. 그다음에 정류소 상태에 들어와서 원하는 버스를 폴드를 해서 즐겨찾기 추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쪽에 즐겨찾기 이제 추가가 되어 있죠. 버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즐겨찾기 추가를 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 네, 환경 설정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그 화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폰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컨텐츠 집중하기보다 이제 메뉴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윈도우 8 앱을 개발을 하면서 처음 느꼈던 거는 이제 저런 거를 좀 전에 설명하셨던 그 컨트랙트를 이용을 해서 참에다가 다 모두 다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참하게. 참. 네. 참. 그러면 그 윈도우즈 8 애플리케이션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윈도우즈 쪽 화면 좀 보여주시고요. 예, 지금 보시는 이 버스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블로그 쪽에서 공개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여기서 일단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겨찾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색은 서치 참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참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쪽에서 정류소명으로 검색을 해주시면 정류소나 네, 그래서 정류소명에서 정류소라는 선택해 주시면 마찬가지로 버스 상태는 정류소 상태가 뜨게 되고요. 거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하나씩 선택하신 후에 앱바를 띄워서 즐겨찾기 추가를 하게 됩니다. 첫 화면을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메뉴가 화면에 있으면은 보기가 안 좋아서 보기 안 좋다는 그게 이제 정책이죠. 네. 정책이죠. 컨셉이죠. 컨셉.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도 합니다. 환경 설정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세팅 참에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스냅도 적용되어 있죠. 네, 스냅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왼쪽으로 옮기시면 바로 이제 스냅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뭐 웹페이지 띄워서 이제 여러 가지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이게 퇴근 전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작업하면서 퇴근 전에 왼쪽에 띄워놓고 몇 분 뒤에 나가겠다. 애드립이었는데 별로. 네,
예, 지금까지 뭐 앱을 좀 보여주셨는데 개발자분들한테 이 윈도우즈 폰앱과 윈도우즈 앱을 동시에 개발하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려는 분들에게 어떤 그 개발 전략을 좀 공유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앱을 만들 때 MVVM 패턴을 적용하기 되게 중요했습니다. MVVM 패턴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앱 자체가 루즐리 커플드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뷰 모델과 모델, 그 다음에 뷰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 폰에서 만들던 환경을 윈도우 8에서 옮겨서 작업을 하더라도 많은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말씀 감사하고요. 퍼스앱이 정말 윈도우즈에서 대박나서 다시 한번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버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찾아봤는데요.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들 지금 개발 중인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뭐 이미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 뭐 아까 14초 되신 분도 계시지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작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시면 금방 적응을 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빠른 기회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있는 해카톤에 참가하는 게 가장 빠른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럼 다음 메트로 스타일 앱의 특징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특징은 정말 훌륭한 타일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타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이 타일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쪽박이 되느냐를 구분을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타일이 예쁘고 좋은 정보를 유용하게 제공을 한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시작 화면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그 타일을 놓겠죠. 그래서 이 타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였던 그 사진 앱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용도로 타일을 쓰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위에 있는 두 개의 이미지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브랜딩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겁니다. 어떤 로고라든지 그 중요한 그 이름 같은 것들을 노출해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들을 업데이트해주는 부분이죠. 누가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했다더라, 아니면 뭐 누가 난 쪽지 보냈다더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 라이브 타일 형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세컨더리 타일이라고 해서 이거는 애플리케이션의 특정 화면으로 직접 보내는 기능입니다. 이거 뭐 이해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중에 예를 들면 피플 앱 같은 경우에는 이 딥링크를 제공하는데, 한 분은 여기에서 핀 투 스타트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제 스타트 메뉴에다가 고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 타일을 누르게 되면 그 아까 피플 앱의 그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딥 링크라고 하는데, 그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웹사이트처럼 각 페이지가 어떤 링크를 갖고 있어서 그 페이지로 타일을 직접 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타일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면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다음 특징은 이제 커넥티드도 있고 생생 어떤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앞서 보셨던 라이브 타일뿐만 아니라 이런 노티피케이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티피케이션은 실시간으로 어떤 정보들이 뜨는 건데요. 뭐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다가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됐다든지 이럴 때 나오는 그 알림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알림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하지만 반면에 사용자의 어떤 집중하고 있는 흐름을 깰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경우에만, 정말 응급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꼭 알아야 되는 상황에서만 이 노티피케이션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특징은 이제 클라우드에 로밍을 하는 부분인데요. 클라우드에 로밍을 하는 기능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어카운트를 통해서 스카이드라이브에 공개를 한다든지, 뭐 윈도우즈 애저를 써가지고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클라우드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다른 PC에서 설치했던 애플리케이션을 또 다른 PC에 가서 로그인을 하면 그 PC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정을 하나를 라이브 아이디를 준비해 놓으면 다른 PC에 가서도 그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PC를 제가 잠깐 빌려서 쓰는 경우에도 제 아이디를 가지고 그걸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다른 디바이스나 다른 단말들하고 싱크를 하는 이 스카이 드라이브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게,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앱들을 만들게 되면은 사용자의 파일들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려고 그러면 웹서버나 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스카이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그 개인 저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이용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로그인에 대한 정보들을 그 로밍을 해주는데요. 제가 윈도우즈 8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로그인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했던 정보들도 유지가 돼서 윈도우즈 8에만 한번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식의 서비스 구성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메트로 프린시플을 지키는 부분인데요. 메트로 원칙을 지키는 부분인데, 메트로 스타일 원칙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 저희가 메트로 스타일을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인데요. 예를 들면 장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디테일하고 픽셀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크롬보다 콘텐츠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빠르고 자연스러운 효과, 그리고 어떤 아이콘이나 메타포보다 실제 어떤 데이터나 콘텐츠에 집중하는 거,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런 5가지 특징들을 잘 준수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거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그 메트로 특징들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개발 데모를 좀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메트로 앱을 만들면 되는구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제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11의 베타 버전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익스프레스 버전이 있고 얼티밋 버전, 그 상용 버전인데, 얼티밋의 베타 버전이 지금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템플릿이 있겠지만, 그 중에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리드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네임을 7. 제가 이걸 7번째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서 7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 콘토소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새로 만들었고요. 템플릿을. 그 다음에 이대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트로 스타일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아까 이제 그 모바일에서 PC 환경으로 넘어가면 그 화면 뭘로 채워야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메트로 스타일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디자인에 자신이 없다, 아니면 디자인에 힘을 쓰기보다는 컨텐츠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 제공하는 템플릿을 그냥 쓰시면 그 메트로 스타일에 맞춰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그 3가지 하이어라키가 그 계층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몇 가지 기능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가 없는데 컨텐츠를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고라든지 스플래시 스크린 같은 것들이 기본 스플래시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나만의 스타일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랑 스플래시 스크린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화면에 보여지는 메뉴를 제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HTML에서 페이지를 열고 애플리케이션 이름을 그리고 설치를 했을 때에도 그 설치 아이콘 밑에, 타일 밑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앱 매니페스토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다시 북이라는 이렇게 쓰고, 앱의 스토어에 올라갔을 때 설명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지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스플래시 스크린이 바뀌었고요. 상단에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서 보면은 꼭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실제 데모 중에는. 지금 파일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데, 약간의, 제가 여러 번 설치를 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컨텐츠를 실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템플릿에는 data.js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data.js라는 파일 안에 샘플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그 샘플 데이터들이 쭉 들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샘플 데이터를 지우고 실 데이터를 좀 넣어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샘플 데이터를 리스트에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대신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코드를 넣어서 윈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는 메트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AJAX에서 쓰는 그 XML, HTTP 리퀘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리시피 파일을 텍스트 파일을 불러와서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 파일이 여기 필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애드 해가지고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을 데이터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추가했는데 이 파일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데이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음식인지, 이름은 뭔지,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추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파일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미지 폴더에다가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 폴더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이미지들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추가를 했죠. 그러면 제대로 애플리케이션이 보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이 콘텐츠들이 제가 입력한 대로 제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죠. 굉장히 쉽고 빠르게 기존의 템플릿들을 이용해서 메트로 스타일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했다고 해서 메트로 스타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앱바라든지 서치 쉐어라든지 컨택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야지 실제로 메트로 스타일 앱의 그 어떤 그 장점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앱바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앱바를 적용을 하실 때에는 기본 템플릿에서 그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detail.html이 첫 번째 시작하는 그 화면이고요. 여기에서 하단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div 태그가 하나가 이렇게 그 코멘트 아웃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앱바에 대한 부분이고, 앱바가 있고 데이터 민 컨트롤해서 앱바라고 등록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코멘트 아웃을 해서 앱바가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앱바가 나오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 이제 지금 마우스 키보드를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앱바는 밑에서 이렇게 쓸어 올려야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키보드나 마우스 환경이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클릭을 했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커맨드 해가지고 기본적인 앱바 메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앱바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앱바의 콘텐츠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앱바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앱바가 들어있는 그 HTML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HTML 파일을 수정할 때 보통 웹 에디터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트로 스타일은 고유의 컨트롤들이나 여러 가지 그 추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구현하실 수 있도록 그 익스프레션 블렌드 툴을 그 HTML 파일 편집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익스프레션 블렌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익스프레션 블렌드는 제물이라든지 C샵을 수정하기 위한 용도로 썼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익스프레션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HTML 파일도 수정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HTML 컨텐츠가 제대로 보여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화면 사이즈를 다양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스냅이라든지 포트레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모드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라이브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화면 사이즈도 이제 1920이라든지 27인치라든지 이런 거를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앱을 디자인하고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앱바를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앱바 여기 밑에 부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div 태그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앱바를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화면에 앱바가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 앱바에 하나의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 커맨드에 그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앱바의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컨트롤 창을 열면 컨트롤 창에 이렇게 아이콘과 라벨과 언클릭 이벤트를 넣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홈으로 가는 아이콘을 좀 넣어보고 아이콘을 홈으로 했더니 이미지가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홈이 아이콘으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라벨도 문자 홈으로 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언클릭 이벤트도 여기에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따서 폰토스 7의 내비게이트 홈 이렇게 함수를 연결을 시켜서 처음 화면으로 가는 함수를 연결시켰습니다. 이 함수는 그 Win.js U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그 함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개발자, 굉장히 예리하신 개발자라면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이콘에다가 홈이라는 텍스트를 입력을 했는데 아이콘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처음에 좀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홈에 있는 이 마크는 실제로는 그 심볼입니다. 텍스트 중에 심볼이고요. 예를 들면 캐릭터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세고의 UI 심볼이라고 하는 그 폰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폰트 파일에 보면은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아이콘들이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일이라든지 손가락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있어서 이 아이콘들을 가져와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좋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이 아이콘 대신에 이걸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이 좋아요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캐릭터예요. 그냥 하나의 글자인데 여기다 홈을 넣어서 동작을 하는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Win.js에 제공하는 UI.js라는 파일에 이 각각의 아이콘마다 그 고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다 아이콘 하나 더 추가를 해볼 텐데요. 아이콘을 여기 지금 메뉴가 없어져가지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이 커맨드를 끌어다가 밑에 놓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커맨드가 하나 추가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아이콘을 그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뭐 메일 아이콘 넣을까? 메일이라고 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치면은 또 아이콘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메시지다 그러면 메시지를 넣으면은 메시지 아이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다가 레저베이션 예약하는 버튼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에서도 F4를 누르면 바로 그 앱을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을 하다가 이제 처음 화면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홈 버튼을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그 앱바를 구성을 했습니다. 간단한 이제 앱바 기능을 하나 구현해봤고요. 자, 그러면 뭐 이 정도면 메트로 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약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쉐어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쉐어 기능은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쉐어 기능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거냐면 각 애플리케이션 화면에서 그 레시피가 마음에 들면 다른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 JS라는 파일을 열고 여기에다가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공유할 페이지에 그 변수를 초기화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안 보이시죠? 이렇게 초기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밑에다가 그래서 쉐어 해당하는 코드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쉐어 코드는 뭐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미지 쉐어하는 부분, 텍스트 쉐어하는 부분 이렇게 한 3-4줄, 4줄, 5줄 정도로 되는 코드들을 이용해서 추가를 했고요. 이 정도면은 쉽게 쉐어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여기서 다시 쉐어를 누르게 되면 동작이 되죠. 안 되는 걸 한번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안 되는 걸 안 보여드려서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 되는 거를 다시 거꾸로 돌려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쉐어 기능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쉐어하고 싶어 해가지고 사용자가 쉐어 눌렀는데 쿡북 캔 쉐어 얘는 쉐어를 할 수가 없어 나오고 끝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쉐어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쉐어가 안 되면 좀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좋은 메트로 앱은 이 쉐어나 서치 같은 것들이 기대했던 대로 제대로 동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각 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쉐어를 열게 되면 오른쪽에 쉐어를 받을 수 있는 앱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쉐어 기능을 적용할 때 중요한 부분은 쉐어를 하는 애가 있고 쉐어를 받는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를 하는 앱이 있고 쉐어를 받는 타겟 앱이 있는데 지금 왼쪽에 타겟 앱이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쉐어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쉐어 타겟 샘플 앱이 있습니다. 이 쉐어 타겟 샘플 앱을 devwindows.com에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이쪽으로 쉐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쉐어하는 콘텐츠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렬해서 보여주는 이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쉐어 기능을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여러 가지 그 메트로 UI 기능들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나중에 그 적용을 하시면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는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이 다음 세션에 보면은 서치 쉐어 컨트랙트에 대한 세션이 또 있으니까 그 세션에서 실제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세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여러 가지 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대로 한글 버전의 메트로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메트로 스타일 디자인의 어떤 그 특징들, 그런 것들을 준수하는 부분, 그리고 빠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드는 부분, 모션이라든지 어떤 터치라든지,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에 맞는 구성을 하는 것, 스크린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 예를 들면 사용자가 스냅을 이용하려고 옆에다 붙였는데 스냅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그 앱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컨트랙트의 사용, 그리고 매력적인 타입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연결된 상태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클라우드를 로밍하는 것, 메트로 워치를 수용하는 것, 이렇게 8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8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언어나 코드, 그리고 이 기존에 갖고 있던 코드들을 활용을 하셔서 메트로 스타일 앱을 지금이랑 당장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앱을 만들 때 이제 신경을 쓰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은 윈도우즈 8 앱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메트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메트로 스타일에 대한 어떤 이해나 그 기능들을 구현하는 방법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에 방금 전에 나오셨던 개발자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메트로 앱을 만들어서 그 거대한 시장에서 정말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